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검하수 수술과 쌍꺼풀 수술은 완전히 입니다. 눈누랄라. 안녕하세요, 박형의 눈누랄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쌍꺼풀 수술과 안검하수 수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안검하수란 눈꺼풀 처짐 현상을 안검하수라고 하는데요.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우리 눈에 눈꺼풀 올림 근육이 약해져서 눈꺼풀이 잘 올라가지 않고 시야를 가리는 경우 안검하수라고 합니다. 선천적 안검하수의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눈꺼풀 올림 근육이 좀 약하게 태어난 케이스인데요. 자라는 아이가 약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외상이라든지 약물을 복용했다든지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안검하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서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안검하수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안검하수를 왜 수술을 해줘야 되냐면 검은 눈동자의 한 4분의 1 이상을 가리게 되면 시야 자체가 좀 좁아지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술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잘했어. 쌍꺼풀 수술과 안검하수 수술은 차이가 큽니다. 쌍꺼풀 수술을 할 때는 피부 절개만 해가지고 근육과 그 근막의 접합 수술로만 이렇게 봉합만 잘 해주면은 간단하게 끝나지만 이 안검하수 수술은 근육과 근막을 찾아가지고 피부도 절개를 해주고 그 약해진 근육을 붙여줘가지고 끌어당겨줘서 쭉 처져 있는 이 수직 길이를 짧게 해주는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 쌍꺼풀은 예뻐지려고 하는 거고 안검하수 수술은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쌍꺼풀 수술만 해가지고는 이 안검하수를 교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눈꺼풀이 좀 처져 있는 것을 같이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안검하수 수술과 쌍꺼풀 수술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은 안과에서 할 것인가 성형외과에서 할 것인가, 기능적인 면을 본다고 하면은 안과에서 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나는 약간 미용적인 면도 고려를 좀 하고 싶다, 그렇다 그러면 성형외과 선생님 중에 이 안검하수에 대해서 해부학적인 지식이 풍부하시면서 수술도 잘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성형외과에서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잘했지? 안검하수의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눈썹 이 윗부분을 손가락 2개 정도로 해서 꾹 눌러주신 다음에 눈을 감아봅니다. 이 상태에서 눈을 떠보는데 눈이 잘 떠지지 않는다면 안검하수를 의심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떠보겠습니다. 저는 떠지네요. 두 번째, 윗 눈꺼풀과 아랫 눈꺼풀 사이에 틈새를 이렇게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눈을 이렇게 떴을 때 윗 눈꺼풀이 검은 눈동자의 4분의 1 정도를 내려와서 이렇게 덮고 있다. 그러면 일단 안검하수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평상시에 다른 친구나 동료들이 너 눈이 좀 졸려 보이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좀 자주 듣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눈꺼풀이 처지면서 눈 자체가 이렇게 크게 떠지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졸려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은 자각을 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안검하수를 의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눈을 뜰 때 이 눈꺼풀을 쭉 올리면서 이렇게 눈을 뜨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눈꺼풀 올린 근육이 약해짐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 이마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주름이 좀 많이 잡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안검하수를 의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검하수와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쌍꺼풀 수술과 안검하수 수술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안검하수가 없는 상태에서 좀 예뻐지고 싶다? 쌍꺼풀 수술 하시면 되고요. 눈꺼풀 처짐이 있는 안검하수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안검하수 수술과 쌍꺼풀 수술 병행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형의 눈누랄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